착. 좋아요랑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 다들 뉴스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에 강남 펜션, 우리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게, 그 죽음을 불러왔던 그 사고가 사실은 그 배기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그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 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만큼 그만큼의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위험이 따른다는 거를 한번 인지해주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우리가 너무 이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도 내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난방 시공업, 가스 시공업 모든 보일러로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가스 보일러의 원리, 구조, 난방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방 보일러, 보일러란 뭘까요? 그냥 일단은 열원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그 데운 물로다가 우리 방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도 온수도 쓰는 거겠죠. 그만큼 또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게 바로 보일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보일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일러의 보급률은 지금 가스 보일러가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그 다음에 심야전기 이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가스 보일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가스 보일러, 이 가스 보일러가 뭐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네. 간단하게 보일러 구조는 이렇게 3등분 이렇게 나눈다면 요건 이제 본체, 본체. 여기 여기에 버너가 들어가 있고 주 열 교환기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를 넣어주는 팬입니다. 팬, 송풍기. 자, 그럼 요거는 버너입니다. 버너면서 여기가 본체예요. 본체. 요거는 뭘까요?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는 보충수 탱크. 우리가 어쨌든 물을 끓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충수 탱크, 또 때로는 팽창 탱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팽창 탱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하향식의 대기 개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층에 보일러가 있고 위층에 난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향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대기 차단식 팽창 탱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만약에 밀폐식 대기 차단식 그 보일러를 또 이제 뜨게 되면 그땐 그걸 가지고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요거는 대기 개방식 또는 하향식, 이렇게 하향식 구조입니다. 네. 즉 난방이 보일러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네. 다음에 난방 배관이 보일러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상향식 이렇게 불립니다. 또는 대기 차단식, 이렇게 보일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보일러는 하향식 구조의 대기 개방식 보충수 탱크고,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순환 펌프죠. 순환 펌프. 요거는 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열 교환기. 요거는 풍압 스위치라고 해서 풍압 센서 스위치. 그러니까 즉 풍압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즉 우리가 버너에서 가스를 이제 점화를 하면 이제 배기구로 가스가 이제 연소가 된 가스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연소가 나가려는 가스가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풍압이 너무 세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하면, 왜냐면 나갈 수가 없는데 계속 보일러를 돌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연소된 가스가 다시 거꾸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일러도 보호하고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풍압 스위치라고 합니다. 풍압 스위치. 풍압, 즉 풍압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압을 감지하는 순간 이 보일러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보일러를 정지시켜서 보일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일러를 보호하면서 안전사고를 막는 그런 뭐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옛날 2006년도 건데, 요거는 과열 상승 방지. 즉 어느 정도의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센서 작동에 의해서 또 이것도 보일러를 차단시키는 이런 또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점화 장치, 불꽃 장치, 불꽃을 튀겨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점화된 그 불꽃을 또 감지하는 화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트랜스라고 하고요. 요 정도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불꽃을 튀겨주면서도 또 불꽃이 튀겼는지 안 튀겼는지 또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불꽃이 감지 안 됐는데 계속 가스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불꽃이 있을 때만 가스를 넣어주는, 그래서 전자 컨트롤 밸브를 제어하는 게 요 보면은 화염 감지기, 이 화염 감지기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스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스 밸브가 가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전자 컨트롤 밸브가 가스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급수 장치입니다. 급수 장치. 즉, 이 통 안에 물이 저수위 센서가 작동하는 순간 얘가 물을 급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 통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옆에 있는 거 뭐냐, 이거는 온수의 유속을 감지하는 유속 흐름 센서예요. 즉, 우리가 온수를 쓸 때만 급탕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요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순간 이 보일러가 자동으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따뜻한 물을 열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즉 보일러를 얘가 온수를 쓰네? 이거를 감지해주는 유속 감지기입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온수를 틀었는데 온수가 찌끈찌끈 나와.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유속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이하면 물은 찌끈찌끈 나오지만 보일러는 가동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열 교환기. 이거는 온수 열 교환기입니다. 이거는 온수 열 교환기. 이거는 난방 열 교환기. 즉, 난방에 들어가는 물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야 돼서 얘를 끓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온수는 간접 가야 됩니다. 즉, 난방으로 저기 끓였던 물을 이 교환기를 통해서 계속 순환시켜주면, 우리가 급수가 찬물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열교환기를 거쳐서 따뜻한 물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열교환기입니다. 즉, 우리가 온수를 얼마만큼 쓰냐, 그 보일러 용량을 결정할 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요게 지금 16,000짜리 열교환기인데, 보시면 이 크기를 봐도 비교가 되겠지만 이건 20,000짜리예요. 이게 이 용량 선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수에. 그러니까 온수를 얼마만큼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용량 설정을 할 때 이 열교환기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이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 온수를 만들어준 양을 이 열교환기, 그래서 용량 설정을 얘가 좌우지우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납법도 설명드렸고, 이건 필터. 여기도 필터가 있는데, 또 가장 고장이 많은 요거 삼방 밸브, 요 안에 보면 삼방 밸브는 뭐냐, 내가 온수를 쓸 때는 난방으로 가는 배관 쪽을 닫고 이 온수 열 교환기 쪽으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얘하고 계속 여기서만 돌게끔, 열 교환기 쪽에서만 방으로 안 가고. 그러면 온수를 쓸 때 여기 열 교환기가 열이 이제 이쪽으로 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급수를 안 쓴다 그러면 난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난방 쪽으로 이렇게 밸브를 딱 열어서 우리 방 안으로 가는 이 배관으로 이렇게 물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삼방, 즉 세 군데를 제어하는 삼방 밸브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고장률이 많죠. 난방은 되는데 급탕이 안 돼. 온수가 안 돼.
그럼 거의 뭐 고장률이 거의 삼방 밸브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이 정도로 뭐 설명해 드렸고 구조는 다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몇 가지의 센서로 인해서 작동을 하는 거. 그럼 이 버너, 버너를 한번 열어볼게요. 버너 또 안에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버너 별 볼 거 없어요. 그냥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이해력이 가장 빠릅니다. 가스레인지.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래서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직접 우리 난방이 하는 직접 가열이고 여기가 버너실이에요. 버너실. 예. 여기로 바람을 공기가 넣어주면서 얘가 가스 노즐입니다. 자, 가스 노즐도 되게 궁금해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가스로 들어가서 공기랑 여기서 불이 잔잔하게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열교환기에 직접적으로 그 가열된 그 화염으로 여기 물을 데우는 거고 그러면서 그 연소된 가스가 요 배기구로 나가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요거는 가스 노즐입니다. 가스 노즐. 그 가스 노즐에 따라서 LNG나 LPG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노즐은 가스 노즐. 이 가스가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와 가스가 타고 들어가면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화 장치, 그 다음에 하연 감지기. 즉 얘가 점화도 해주고 이쪽 거는 하연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하연을 감지하면서 얘가 지금 연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얘가 컨트롤 밸브가 가스를 닫아버리는 이런 식의 원리로 가스 보일러는 작동이 됩니다. 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일단 간단해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가장 뭐 우리가 가스 보일러 사용하면서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사실은 누수일 거예요. 누수. 보일러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열교환기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 삼방 밸브라던가 일단은 물이 지나가는 관에서 이제 누수된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삼방 밸브 그다음에 순환 펌프 이런 식의 AS는 이제 그 메이커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면 AS는 다 이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일러 AS에서 감당하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 보일러까지입니다. 보일러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나가는 배관 이후로는 보일러 AS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같은 사설 설비 업체에 의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도 여기 안에를 손을 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부속들은 구하겠지만 간혹 이제 중요 부품들은 메이커에서 주질 않아서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부속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이커에 전화를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하게 되면 가격이 그 메이커에서 부르는 가격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시죠? 그분들이 메이커 대리점을 갖는 이유는 AS까지 책임지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AS 비용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설이라고 뭐하지? 아무튼 개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설비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는 그거의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단가가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일러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메이커에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보일러를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일차적으로 거의 보일러는 이 연소가스로 사고 나는 경우 폭발 사고라기보다는 주로 중독 사고예요. 중독이란 뭐냐 여기 보이다시피 이 배기구로 연소돼서 나가는 가스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중독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거진 가스보일러 사고는 다 중독사고예요. 그러면
가장 뭐 내가 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연도 부분, 이 연도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왜냐면 이 가스 보일러가 처음에 점화할 때 약간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보일러라는 게 처음 그대로 이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동도 오게 되고 소음도 오다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진동감으로 이 연도가 이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기 실리콘,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도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가스 부분들은 이 가스 그 안전공사에서 이제 이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관리가 되겠지만 이 배기 부분들은 우리 직접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거는 눈으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보일러 어디 누수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일러의 난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래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배관 물빼기 작업이나 물청소 작업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좋고 보일러를 오래 쓰는 데 좋습니다. 왜냐면 그 녹물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산화가 되면서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난방수 교체를 2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2년에 한 번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너무 저기 하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난방수 교체를 해줌으로 해서 요 스케일도 이렇게 다 빼내주고 하면 그리고 어쨌든 이 몸 안에 우리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안 좋은 이런 스케일들이 몸 안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난방수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워낙 보일러들이 다들 성능이 좋아서 어디 메이커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딱히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괜히 이걸 추천드렸는데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나중에 와서 막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뭐 저도 간접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보일러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드립니다. 원하는 걸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보일러로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요즘은 뭐 보일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싱 보일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이제 10% DC 할인에 또 16만 원 또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일러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 콘덴싱 값은 다 빠지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하시면 국비가 지원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은 아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서울에 계신 분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보일러는 이런 정도로만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딱히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일러 성능을 갖다가 막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난방수 교체해 주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는 항상 이 배기구 항상 보시고, 그리고 물론 가스 안전공사 직원들이 가스 검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전에 우리 LPG 가스 막 이렇게 쓸 때 비눗방울로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자주 확인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자주 확인할수록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가장 편하게 쓰고 있는 보일러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쳐다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 한번 보시고 내 집의 연도는 이탈된 곳이 없나, 잘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디 보일러가 누수가 된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난방이 뭐 좀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번 점검 좀 받아 보시고, 어디 배관에 에어가 찼는지 아니면 배관 스케일이 많이 꼈는지 그런 것들 각각 설비 업체에 의뢰하셔가지고 점검 받으셔서 사실 보일러 에어의 그 사용 연한은 제조사도 그렇고 저희
그 저희가 이제 설비 업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5년에서 7년입니다. 7년. 예, 그 이상 지나면 무조건 뭐 교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은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이하의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15년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오래 쓴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만큼 효율도 떨어진 상태를 어거지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스비도 그만큼 더 나가게 되고, 사실 그 비용이 나중에 가스비 절약되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그 보일러 비용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했으면 꼭 고장이 아니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좀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더 효율 좋고, 요즘 보일러들이 다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7년 이상 사용하셨으면 뭐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제가 가스보일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그 그림만 알고 계셔도, 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일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설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알고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알고 배우면서 또 시작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가스보일러 구조, 그다음에 가스보일러를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으로나마 그나마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집수리단이었습니다.